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이미지가 엄청 크게 나와요. 그러면은 큰 이미지를 작게 조절하는 이미지 사이즈 기능이 있었죠. 요거도 아마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하나 다시 보여드리자면, 사진을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다가 배치를 할 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세로 만들기를 해서 폭을 860에 높이를 1500 또는 2000 정도를 준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상세 페이지의 크기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파일에서 열기를 해서 요 콩 사진을 집어넣으려고 해보면, 이 사진이 25%로 축소가 된 게 이만한 사진이다 보니 실제 이동 툴로 가져와 보면 엄청나게 크더라. 그래서 이대로 가져오기에는 크기 조절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얘를 크기를 맞춰서 가져오면 편하다라는 거였죠. 자, 그럼 여기 JPG 파일을 이미지의 이미지 크기로 가서 폭을, 아까 너비가 860이었으니까 상세 페이지가 폭을 860을 놓으면은 높이도 컨스트레인에 의해서 같이 조절이 될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누른 후에 이동 툴로 끌어다 넣으면은 이렇게 그림이 사이즈가 조절이 돼서 가져와지더라. 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사진을 내가 더 가져올 때 파일에서 열기를 이용해서 사진을 가져올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진을 선택하고 열기를 했어요. 이 사진을 끌어다 넣으면은 사진이 이렇게 가지고 와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칸이 더 있어야 되는데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캔버스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좀 더 늘리고 싶어요. 이럴 때 이용하는 거는 원래 이미지의 캔버스 크기예요. 캔버스 크기는 캔버스의 크기를,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툴인데, 여기 상대치를 누르고 높이를 내가 늘리고 싶은 만큼을 줍니다. 예를 들어 500픽셀 늘리고 싶으면 500픽셀을 적고, 기준 상대치가 가운데서부터 늘어나다 보니까 양옆으로, 그러니까 위아래로 250씩 늘어날 거거든요. 그런 게 싫으니까 이 기준에서는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아래쪽으로만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캔버스 확장 색깔은 흰색을 놓고 확인하면은 아래로 500픽셀만큼 이렇게 흰색으로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할 때는 이미지 사이즈를 들어가는 거고, 캔버스 창의 크기를 조절할 때는 캔버스 사이즈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캔버스 사이즈를 이용하지 않고도 약식으로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명드려 볼 건데, 레이어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툴박스에 자르기 도구를 활용해 볼게요. 자르기 도구에서 일단 배경색을 흰색으로 놓고, 이 밑에서 여기 바 보이죠? 이걸 끌어서 내리면 이렇게 늘리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이렇게 잘라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만큼 맞춰서 놓을 수도 있다. 이런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 혹시 상세 페이지 만드실 분들은 좀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과 지금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 사이즈랑, 그러니까 이미지 사이즈랑, 그리고 캔버스 사이즈, 그리고 크롭 툴, 이렇게 세 가지 설명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작업을 할 때 SNS 컨텐츠를 만들 때는 사실은 저 툴들은 많이 쓰진 않아요. 뭐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가져올 일도 그렇게 많진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런 툴들이 있구나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는 분들이라고 했을 때는 크롭 툴 정도는 좀 많이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툴은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증명사진을 예를 들어 어떤 시험 들 때, 시험 접수할 때 늘려하면은 사이즈가 안 맞는다고 뜨잖아요. 그럴 때 조절하는 것도 이미지 사이즈다 보니까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실 때 간혹
쓰실 수가 있겠다 정도 얘기 드릴게요. 자, 일단 다음 예제로 들어가서 볼 건데요. 여기 스니커즈라는 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찍었는데 운동화를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놓으니까 양쪽으로 시선이 분산이 돼서 어느 한쪽에 시선을 두기가 힘들어요. 그런 경우 하나를 조금 뒤쪽으로 배치를 해서 두게 된다면 아무래도 시선이 분산되는 걸 막을 수가 있죠.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사각형 선택 윤곽도구라는 걸 예전에 이제 배우셨었을 거고, 얘는 이제 사각형으로 선택하는 툴이었어요. 그쵸? 기억하시죠? 이걸로 일단 배경 부분까지 포함된 이 분홍색 운동화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배경색은 흰색인 상태로 컨트롤 T를 누르면 크기 조절 상자가 뜨고, Shift를 누르면서 크기를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둡니다. 마음에 드는 위치까지 이렇게 두었다면 엔터를 치면 이 위치에 이렇게 배치가 됐을 거예요. 자, 위쪽에 필터라는 기능을 눌러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지금은 흐림 효과를 줘볼게요. 원래 우리가 가까이 있는 건 선명해 보이지만 멀리 있는 건 좀 흐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흐림 효과에 가우시안 흐림 효과로 골라주시면 내가 흐린 정도를 이렇게 조절해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뭐 누르라고 했니? 필터에 흐림 효과,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설정하시면 흐린 정도를 내가 조절해서 맞춰줄 수가 있고, 확인하면은 그대로 설정이 되겠죠. 설정이 됐으면 이거를 선택해제는 컨트롤 D. 그러면 일단은 여기 있는 파란색 운동화가 더 강조가 돼서 보이죠.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보정 툴들 볼게요. 저장 안 할 거니까 아니오 누르세요. 자, 열기에서 이번에 불러올 거는 야간 놀이공원이에요. 자, 당연히 밤중에 사진 찍으면 어둡게 나오겠죠. 또는 우리가 쇼핑몰에서 모델을 찍는다, 또는 어떤 예를 들어 촬영 도구로 내 촬영 제품을 찍는다 했을 때 생각보다 어둡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밝기를 보정하는 툴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이미지에 보시면 조정이라는 부분은 다 보정 메뉴들이에요. 여기에서 밝기를 보정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레벨, 그리고 곡선입니다. 일단 레벨서부터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흰색 영역, 그리고 여기 중간에 회색 영역, 그리고 까만색 영역이 있는데요. 흰색 영역은 밝기를 뜻해요. 그리고 중간에 회색은 대비, 그리고 끝에 까만색은 어둡기. 그래서 밝기랑 대비 어둡기를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만약 이렇게 세팅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요. 얼마나 밝아졌나는 작업 내역을 눌러서 이전 화면을 보시면 열었던 화면이 이렇게 밝아졌구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되셨다면 이번엔 곡선으로 가볼게요. 이미지 조정의 곡선입니다. 자, 이 곡선은요, 여기 선 그래프 보이시죠? 이 그래프의 윗부분을 누르면서 위로 올려주시면 밝기가 조절되고요. 이 그래프의 아랫부분을 조금 밑으로 내려보시면 대비가 조절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곡선 하나만 쓴다기보다는 이렇게 레벨 값으로 설정한 값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맞출 때 곡선을 같이 또 쓰고 있어요. 선생님 곡선이 어디 있대요? 곡선은 이미지의 조정의 레벨 바로 밑에 있는 게 곡선이에요. 어떻게 안 나오는데? 자, 이번에는요. 넥클레이스, 여기 목걸이를 가져와 볼게요. 자, 목걸이를 우리가 촬영 도구를 이용해서 촬영을 했는데 보통 이제 실내에서도 조명을 쬐긴 하지만 좀 어둡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처럼 레벨 값을 조절해 볼 거예요.
이때 이미지의 조정, 레벨로 가서 아까처럼 조절해도 되지만 옆에 스포이드 보이죠? 여기서 흰색 스포이드를 찍어서 흰색이어야 할 부분, 그러니까 제일 밝아야 될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그 부분을 기준해서 색감이 맞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빨리 작업할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볼 건 뭐냐면 V메인이라는 예제예요. 자, 여기서 이번엔 저번에 우리 배웠었던 선택 툴로 마음에 드시는 야채 또는 뭐 채소, 뭐 똑같은 얘기네요. 선택해 보시는 거예요. 자, 제가 한 1분 정도 있다 선택해 볼 테니 여러분들은 일단 배웠던 툴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 마음에 드시는 채소를 선택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일단 선택하셨다면 저도 이제 선택할게요. 제일 빠른 거는 빠른 선택 도구죠. 끝. 빠른 선택 도구는 진짜 대략적으로 선택할 때 들어가요. 그래서 주변의 경계가 좀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때 빠른 선택 도구로 그냥 이 안에만 이렇게 훑으면 금방 선택이 돼요. 대신에 얘는 정확하게 선택하는 툴은 아니다 보니 정밀하게 할 때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빠르게 선택할 때는 괜찮은 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에는 브로콜리라겠다. 브로콜리 이렇게 끌어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빠른 선택 툴로. 네, 안 어려워요. 막상 해보면. 자, 어쨌든 이렇게 선택하셨다라면 이미지에 조정해 보시면 색조 채도라고 있어요. 색조 채도로 갈게요. 그리고 색조 값을 조절해 보세요. 그러면 브로콜리가 보라 브로콜리도 되고요. 빨간 브로콜리, 노란 브로콜리, 내가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바꿔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게 됐으면 확인하시고 선택해지는 컨트롤 D, F12번을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볼게요. 그리고 아까 채소를 선택하시면 돼요. F11이요? 12번. 11번 말고 12번.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미지의 조정에서 색상 균형으로 가보세요. 얘도 색상을 변형하는 툴이긴 한데 아까처럼 확확 바뀌는 게 아니라 빨간색을 더하거나 녹색으로 좀 더 더하거나 이런 식으로 원래 색감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색감을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노랑으로 가니까는 초록색이 좀 더 짙어졌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색감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되셨으면 확인. 선택해지는 컨트롤 D. 그러면 아까 원래 브로콜리의 색깔은 이런 색깔이었지만 내가 원하는 색감으로 좀 더 보정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레몬을 가지고 잡아볼게요. 이미지에 조정해서 색상 균형에서 난 좀 더 빨갛게 먹음직스러운 레몬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붉은색 쪽으로 올리면 돼요. 마젠타를 조금 더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럼 색깔이 바뀌고 있는데 사실 그게 크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노란 톤도 조금 늘릴게요. 자, 마음에 들게 됐다면 확인하시고 선택 해제해보면 아까랑은 좀 다르죠. 아까는 확확 색깔이 바뀌었다면 지금은 이 색상에서 자연스럽게 색깔이 바뀌어서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다시 원래대로 제가 돌려보자면 확 바뀌어 있는 게 보였을 거예요. 그쵸? 약간 이렇게 붉은 톤이 돌면서 조금 더 먹음직스러워졌던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조정에서 색조채도는 색깔 자체의 톤을 완전히 바꾸는 개념이라면 색상 균형이라는 거는 원래 톤에서 조금 더 보정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예제 한번 또 볼게요. 인터넷 들어가시고 이번에는 검색을 할 때 스쿠버 다이빙을 한번 찾아볼까요? 검색창에 스쿠버 다이빙. 자, 스쿠버 다이빙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미지에 가보면 색깔이요. 어떤 바다는 푸른데 어떤 바다는 좀 누리끼리한 바다들도 있어요. 그쵸? 자, 약간 누리끼리하게 나온 바다 색깔을 보정해 볼 거거든요. 마음에 드는 바다를 하나 고를게요. 뭐 바다라기보다도 어쨌든 좀 누리끼리하게 나온 걸로 고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하나 골랐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다이빙 클럽에서 아마 찍은 스쿠버 다이빙 사진 같은데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아까 전처럼 이미지 복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에 와서 새로 만들기, 제작, 그리고 컨트롤 V를 누르면 그대로 붙여지죠? 이렇게 가져와 보세요. 이제 아까 전에 이용했던 이미지의 조정, 색상 균형을 눌러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파란색을 더하고 예를 들어 빨강이나 녹청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색깔의 변화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마젠타를 조절도 해보시고 파랑 쪽으로 더 가면 좀 더 푸르게 나오겠죠? 녹청을 뺄 수도 있고 마젠타의 붉은기가 싫으면 붉은기를 빼도 돼요. 색깔이 맞게 보정된 것 같다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까 붙여넣기 했을 때랑 색깔 많이 바뀐 거 확인되세요? 자, 이렇게 색상을 우리가 맞춰주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쇼핑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의 조명 때문에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대로 올리면은 아무래도 색상이 바래 보이기도 하고 상품을 사람들이 사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사신 경우라고 하면은 색깔이 다르다고 반품이 들어오겠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색상을 조정해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쇼핑몰 과정은 아니지만은 이 과정에 일단은 쇼핑몰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다 보니까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꼭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정을 통해서 조금 더 과일이면 좀 더 먹음직스럽게 만든다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색상 균형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얘도 닫을게요. 자, 이번엔 다시 V메인으로 돌아갈까요? 이번에도 마음에 드시는 채소를 골라볼게요. 저는 레몬 할까요? 토마토 할까요? 토마토 할까요? 뭐 이렇게 어쨌든 토마토를 선택했습니다. 자, 토마토를 복사해 볼까 하는데요.
컨트롤 J를 누르면 선택한 부분을 복사한다고 했죠. 그러면 아까 토마토를 선택해 놓고 컨트롤 J를 눌렀더니 화면상에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레이어를 보시면 레이어 1이 이렇게 토마토가 하나 더 복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셨다면 이제 배경, 이 밑에 있는 배경을 골라 놓을게요. 그리고 이미지의 조정에 가서 흑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이 흑백이 되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레이어 하나만 색깔이 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보통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색조 화장품 같은 거를 우리가 좀 더 색깔을 강조시키고 싶을 때 활용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흑백도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빨간 계열을 좀 더 어둡게 하거나 밝게 하는 등의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적당한 흑백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너무 흑백인 게 싫으면 색조를 넣어서 좀 더 마음에 드는 색깔을 이렇게 집어넣어 넣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토마토 하나만 드리는데 그게 안 나오네요? 토마토가? 선택력을 잡는데 퀵 셀렉션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잡히는 거죠. 영역이 삐져나가요. 왜냐면 여기가 좀 색깔이 모호하지 않아요? 이렇게가 범위같이 오히려 경계가 모호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퀵 셀렉션이 잡기가 힘들어요. 얘는 빠른 선택 툴이기 때문에 색깔의 경계 라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라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다른 툴을 써야 되겠죠. 제가 일단 추천하는 건 사각형 올가미를 추천드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영역을 클릭해서 일단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은 펜툴까지 배우질 않기도 했고 펜툴이 지금 말로는 펜툴을 안 배웠다 이러지만 펜툴이 쉬우면 제가 이미 알려드렸겠죠. 또 한동안 머리가 좀 아프실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얘기를 안 드린 부분이라서 그걸 배우고 나선 좀 더 정밀하게 딸 수가 있을 거고 지금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따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도 쓸만하게 따졌죠? 이 정도면?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유형. 여기다 색깔을 입히고 싶어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흑백 사진을 컬러로 만들고 싶을 때 이용하신다 라는 부분이겠지만 이미지에 조정해 보시면 우리 아까 색조체도 있었잖아요. 그죠? 자, 여기 색상화를 누르면 모노톤으로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상을 이렇게 맞춰서 채도를 조절해서 확인. 이렇게 하면 색깔을 넣어서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내가 그냥 이렇게 색깔을 넣는 게 아니라 원래 색깔을 살리고 싶어요. 이런 분도 있으셨거든요. 자, 우리 저번에 배운 기능 기억나요? 뭐였냐면 히스토리 브러쉬. 작업 내역 브러쉬는 어떻게 된다고요? 원본으로 돌린댔잖아요. 당연히 원본으로 돌아가겠죠. 선택 해제하면 되고 선택 영역만 돌아갈 테니까 딴 데 문질러 봤죠? 안 돌아가지는 것도 보일 테고. 자, 이 정도면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그죠? 일단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 답하면 질문 유형들 제가 돌아다니면서 받은 질문 유형은 다 대답을 해드린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봤고 그 다음 이제 기능들 거의 다 봤어요. 자, 일단 경복궁 사진을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가져오셨죠? 그럼 이어서 볼게요. 자, 일단 이 경복궁의 사진을 보시면 하늘 색깔이 그렇게 푸른 색깔은 아니에요. 그래서 난 좀 더 푸르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늘을, 그러니까 파란색을. 자, 이럴 때 이미지에 조정해 보면요.
선택 색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일단 원하는 색상 톤을 골라놓고 색깔을 맞춰주실 수가 있어요. 마젠타를 높인다든지 녹청을 올린다든지. 그럼 어때요? 아까보다 하늘 색깔이 조금 더 청명해지죠? 노란색도 빼볼게요. 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아까 원래 색깔이 요랬거든요. 지금 바꾸니까 굉장히 쾌청한 하늘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색상을 바꿔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진작가분들이나 화가분들이 포토샵 요즘은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 막 공모전 같은 데 가면 막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없애고 싶으면? 우리 예전에 배운 거 도장 툴로 Alt 누르면서 찍고 지우면 되잖아요. 필요 없는 거는 지워버리면 돼요. 방해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여기 부름으로 이렇게 덮어버린다든지, 물론 더 세밀하게 하겠지만, 이 라인을 가져오고 싶으면 이렇게 다른 라인을 복사해서 라인을 정리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건물도 없앨 수 있고 내가 맘대로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세밀하게 하는지에 대해 차이가 좀 있겠지만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 사진 찍으시러 막 다니실 때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뭐 잔책이 좀 지저분한 것들, 이런 것들을 거의 이런 포토샵으로 지워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뭔 피레침 같은 건가요? 뭐 세워져 있네요. 그럼 Alt 눌러서 클릭하고 얘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런 툴을 배운 거니까요. 네. 자, 하나만. 자, 클락 열어주세요. 자, 얘가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나는 파란색 시계가 필요해요. 그러면 레이어에, 죄송해요. 이미지에 조정해서 색상 대체, 색상을 바꾸려고요. 그 스포이드가 나오면 내가 바꿀 색상을 찍으세요. 그럼 하얗게 나오죠. 색상 영역을 더 추가할 거면 옆에 플러스 요 스포이드를 눌러서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색조를 맞춰볼까요? 파란 시계를 득템하였습니다. 이미지에서 뭘로 들어가서 그게? 이미지 조정에 있는 색상 대체라는 기능이에요. 색상 대체에 가셔서 내가 바꿀 색깔을 찍는 거예요. 여기 허용량은 어느 정도 색깔을 바꿀 건지 허용량에 대한 건데, 이렇게 바꿀 색깔 부분이 흰색으로 뜨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색조를 조절해 보면 이렇게 뭐 노란색 시계, 녹색 시계, 뭐 민트색 시계, 파란색 시계, 보라색 시계, 핑크색 시계, 빨간색 시계, 주황색 시계. 네, 시계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죠. 요거도 보면은 우리가 쇼핑몰에서 보면 제품을 사다가 찍거든요. 촬영을 할 때 모든 제품을 촬영하면 좋긴 한데 그게 힘들어요, 사실. 왜냐면 그 샘플 비용들을 다 내야 되기도 하니까. 그럴 때 이렇게 색깔만 바꿔서 이용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